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와 충남도가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거대 인공섬 조성을 추진합니다. 두바이에 버금가는 해상관광 교통의 허브로 만들어서 보령을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다만 인공섬 조성 비용이 4조 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 위 야자수 모양으로 펼쳐진 두바이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 최고급 호텔과 빌리지, 호화 요트가 즐비한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꼽힙니다. 보령시가 서해 대표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대규모 인공섬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썰물에 드러나는 작은 섬인 소녀암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9만여 제곱미터의 인공물을 부유 형태로 올려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섬의 상부에는 리조트와 레저 체험 공간, 마리나 항만, 크루즈 시설 등을 설치하며 하부에는 해저 터널과 농장, 에너지 연구소 등이 자리합니다.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민자로 조달한다는 계획 아래 설계와 플랜트, 호텔, 크루즈 등 전문 기업들과 투자를 논의 중으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크루즈, 리조트,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까지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보령이 선두주자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는 팜 주메이라와 아부다비 야스섬 등 10여 개의 인공섬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북한 근처에 오션익스라는 인공섬을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데 관광보다는 거주 목적의 신도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국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관광 해상 교통 허브가 목표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고 충남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도 설득을 하고 또 기재부도 설득을 일단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도와줘야 된다. 다만 보령에는 아직 미개발된 유인 도서가 많이 있어서 인공섬 조성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밋빛 청사진은 좋지만 기업을 통한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충남도와 함께 조만간 인공섬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는 한편 연말까지는 정부와 민간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이번 연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까지 30에서 10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안과 서산, 보령 등 충남 5개 시군엔 오늘 밤부터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시속 70k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예고된 만큼 선박 항해와 조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바람은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차차 잦아들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천안 외곽 지역에 각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또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여러 업체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요건을 갖출 경우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처지에 최종 결정권을 환경부가 갖고 있어서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재범 기자입니다. 논밭과 산자락을 끼고 있는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대. 한 자원업체가 이곳에 축구장 50배 크기의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는 의료 폐기물과 폐농약 등 지정 폐기물을 전국 각지에서 들여와 20년간 최대 600만 톤을 매립 처리할 계획입니다. 난데없는 혐오시설 건립 소식에 오이 주산지인 농촌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로가마다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이장단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농작물 피해라든가 모든 시설 환경 오염 이런 게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목천읍에 위생 매립시설이 가동 중인 가운데 최근 성남면에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확정돼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동면의 한 공장은 폐자재 등을 연료로 쓰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는 천안이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한 교통의 편의성으로 환경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몰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천안시는 더 이상의 혐오 시설은 지역 이미지 실추와 특산물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 영역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을 뿐더러 최종 인허가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내려 난감한 입장입니다. 사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폐기물관리법 등 그 관련 법규를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이와 메론, 쌀 등 천안의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마구잡이로 밀려드는 폐기물 매립장들. 정부 기관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주민들과 격렬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서천군이 매년 어르신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기로 해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매년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 90명을 선발해 해외여행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고 1인당 60만 원씩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천군은 2020년부터는 매년 1,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로당 회장인 노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해외여행 같은 경우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행정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시적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태안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5살 A양이 14살 학교 후배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인 A양이 SNS에 누리꾼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가해자 A양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욕설과 함께 누리꾼들도 어디서 맞고 다녀서 억울하냐고 적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양을 포함한 가해자들을 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했다가 연휴 기간 비 소식에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야외 활동은 어려워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풍성하게 열립니다. 가족과 가볼 만한 곳들을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부시대 카우보이들이 말뚝에 말굽을 던져 놀던 것처럼 아이들이 신나게 콩주머니를 던집니다. 인도식 알까기 까롬과 몽골의 전통놀이 샤가이 등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웁니다. 초등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요리를 알려주며 직접 부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친구들한테 카나페 만들기 체험을 알려줬어요. 같은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 운영하니까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맞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간 70여 개의 체험 부스와 사물놀이 등 공연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초 특수학생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흥미 넘치는 다양한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커다란 신발이 한가운데 놓여 있고 작품 속엔 다양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 기다랗게 그려진 작품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며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나무, 강아지, 외국인 노동자 등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들을 살펴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기획전은 어린이날 당일 무료로 개방됩니다.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어린이날 행사들은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자리를 옮겨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산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어린이 가족 한마당 행사에선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사이언스 매직쇼, 드론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부여 부소산성 일원에서도 전통 마술과 어린이 뮤지컬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석기 유적이 나온 공주 석장리에서 사흘간 열리는 구석기 축제도 날씨와 상관없이 움집 등에서 체험이 진행됩니다.
밝은 얼굴로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을 위해 궂은 날씨에도 각종 행사들이 어린이날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 대전청사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도로 위로 쏟아져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시멘트 가루에 뒤덮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멘트를 저장시설에 넣다가 실수로 용량을 넘기면서 발생한 걸로 알려졌으며 시공사 측은 세차 보상비 등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층과 10층을 오가며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왕복 6차선 도로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다행히 차가 지나지 않고 있었고 인도에 보행자도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경찰은 사다리차 고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집배원과 전기검침원들이 명예사회복지사로 임명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살피는 돌보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년차 집배원 정대규 씨는 매일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우편물이 며칠째 쌓여 있거나 세금이나 대출 관련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그동안 딱히 도울 방법이 없어 걱정에만 그쳤지만 유성구가 최근 유성우체국 소속 집배원 95명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위기가구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위기조사 점검표에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우편물이 쌓여있다 등의 문항을 작성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후 지원에 나섭니다. 집집마다 우편물 배달을 하다 보면은 집안 사정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체크리스트 작성을 잘해서 그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직접 방문해 정기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점검하는 검침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대덕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은 MCS에서 나왔습니다. 네. 요즘 별일 없으시죠?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네, 덕분에.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좀 연락 주세요. 네. 전기 사용이 없거나 3개월 평균보다 떨어지면 직접 주민을 만나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구애 연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동안 위험한 가정을 발견을 하게 되어도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몰라 난감했는데요. 구동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독거노인 가정에서 전기 사용이 없을 경우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이 가는 돌봄 플러그도 설치해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네, 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웃 모두가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발굴돼야 그에 맞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선 주변 이웃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상황. 유성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중구는 각티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인쇄해 배부하면서 이웃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한국영상대가 방송 특성화 대학만이 보일 수 있는 특색 있는 미디어 파사드 연출과 실감형 영상 등으로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대는 함께한 30년,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콘텐츠로 30년간 쌓아온 영상 퍼포먼스와 교수, 학생, 졸업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채로운 볼거리, 국내 최초 실감형 콘텐츠로 꾸몄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맞물려 대전시가 유망 방산기업 4곳을 포함한 6개 기업과 815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린광학과 네스랩, 디지트론, GDL 시스템 등 방산기업 4곳은 440억 원을 투자해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AI 기반 시각장애 콘텐츠 개발 기업 센시와 친환경 포장지 제조기업인 의성산업은 각각 유성구 신동과 서구 평촌 산단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재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전시는 후임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 이사장은 시 산하 4대 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임 허태정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으로 민선 8기 이후 10개월여 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습니다. 공주시가 5월 한 달간 모바일 지역화폐인 공주페이의 충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립니다. 공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찾는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인당 충전 한도를 30만 원 더 늘려 100만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주페이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 1,045명, 충전액은 4,5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